인터뷰는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좀 했었죠. 근데 요새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스트레치. 이제 물 한 잔 마실까요? 빨리 끝나면 되죠. 시물이 더 낫지 않나? 이 질문지에 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죠. 죄송해요. 말이 안 돼. 선생님 인터뷰하잖아. 예의 바른 사회적인 아이로 자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자. 나부터 먼저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의사소통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1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단어를 다 숙지하고 외우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행동을 하라 하는 그러한 것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단어를 그냥 접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스치는 광고 문구와 간판, TV에서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말.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생각과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들어주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바로 소비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상담사들인데요. 말 때문에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100여 통의 전화 중 20%가 막말이기 때문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쌍시옷 들어가면서 욕하는 분들, 차라리 이런 분들이면은 내가 그 욕을 듣고 마는데 저희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니네 가족들이 그래서 뭐 니네 엄마가 너를 이렇게 잘 키웠냐, 뭐 너를 이렇게 키웠냐 이런 식으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년 이상 좀 약을 복용을 했고 그때는 제가 이제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산소호흡기도 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뭔 얘기를 하라고? 비용시장. 그러니까 고객님 욕하지 마시고. 내가 같이 나오니까. 아 거기 왜 상담사들 왜 그따고요 지금? 마저답지래 이 지금 상상하고 하게. 어디서 그런 하래 진짜. 장난을 지금 사람 데리고? 보이지 않는 전화 속에서 무차별로 쏟아지는 막말과 욕설 테러.
그건 차라리 공포였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아예 직업병이 됐고 심지어 임신 중에 유산까지 하게 된 동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몇 시간 동안 울고 근데 지금도 너무 심하게 욕 듣고 그러면 울기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추스린다는 것 뿐이지 이거를 적응하는 상담사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막말과 욕설은 왜 쉽게 잊혀지지도 않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회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선 16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30개를 뒤섞어 보여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단어들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단어를 다 본 후 자연스러운 기억을 유도하기 위해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네, 김재현 씨. 저희가 보여드린 단어는 총 30단어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순서는 상관없고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과연 어떤 말을 더 많이 기억할까요? 지금 기억나는 단어를 몇 개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칭찬, 욕. 왜? 이랑 너나 잘해. 예, 뭐 미럴 나 뭐 이런 거 재수 없어. 너나 잘해. 뭐 미럴이라든지 뭐 퍽이라든지 뭐 보면서 백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저희도 보면서. 근데 그런 자극적인 단어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억에 남을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퍽이요. 실험 결과 전체 16명 중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한 이들이 70% 가까이 됐습니다. 또 기억하고 있는 단어 중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그 막말과 욕설은 나의 뇌의 어떤 부위에 영향을 주고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든지 정서가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욕설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 거기엔 인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욕설을 들으면 뇌 속의 변연계, 즉 불안과 공격성, 기억에 관여하는 부분이 자극을 받는데요. 곧바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이성이 마비돼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욕설을 들은 사람도 분노해 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지난 9월 실제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야? 맨날 죄송합니다. 시작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흔하디 흔한 신경전이었죠. 에이, 인생 불쌍하다. 날씨 좀 보라고 했어요. 뭐야?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난 세입자는 참지 못했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겨우 말 한마디로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인명을 해치는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흔히들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새로운 소통 공간, 인터넷에선 어떨까요? 웹툰 작가 윤서인 씨는 벌써 3년째 악성 댓글과 전쟁 중입니다. 오죽하면 만화보다 악성 댓글로 뜬 작가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문화를 소개한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가 많이 퍼졌는데 많이 일본의 우호적인 시각으로 만화를 그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논지를 잘 지켜서 그린다고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린 건데,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주제로 그렸는데 매국노, 친일파란 악성 댓글이 매일 200~300개씩 쏟아졌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을 소재로 만화가 나가자
감당하지 못할 욕설과 막말 세대를 받아야 했죠. 이제는 익숙해졌다곤 하지만 사실 처음 악성 댓글을 봤을 때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응을 하려는데 키보드가 안 눌러져요. 제가 기억을 눌러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시옷 누르고 막 이런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 힘든 밤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도 막 이렇게 막 경련이 막 일어나는 경험도 했었어요. 탤런트 최진실 씨가 아침 일찍 집에서 숨진 채 윤희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악소문 때문에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익명일 때 6배나 더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방심하는 사이 바로 내가 악성 댓글의 주인공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무심코 듣게 된 말, 그리고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광고 문구나 간판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말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을 들으면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말은 관계 속에 존재하고 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이 특별한 소통의 도구가 때로는 우리를 외로운 섬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시 후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그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랑 인터뷰 좀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진짜 피실험자는 30대 주부 단 한 명. 나머지는 모두 실험을 위해 연기 연습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둘이거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어머, 저랑 비슷하네? 네. 인터뷰 내용도 모르니까 우리는. 인터뷰 내용. 사춘기 애들, 뭐 그리고 유학, 조기 유학, 뭐더라, 뭐 애들 교육, 교육 어떻게 하시나. 말씀 잘하신다. 말씀 잘하셔요. 좀 세게. 인터뷰를 기다리는 동안 비슷한 연배의 아이를 둔 주부들이어서 그런지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데요. 적당한 칭찬과 맞장구에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죠? 요즘에 외국이요. 여보세요? 유연아 왜? 애가 많아가지고 유아. 우리는. 저 캐나다 쪽에 이번에 가서 알아봤는데 거기가 홈스테이랑 가디언이랑 랭리 지역하고 서리 지역이 나름대로 괜찮더라. 유학 보내려고? 유학은 저기가 좋아요. 캐나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 미국은 한국 가더라고요. 미국은 스타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웨이팅 리스트를 해놔야 돼. 머리 프랩? 그 다음에 이제 ELS랑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눈 깜짝할 새 화제가 아이들의 조기 유학으로 흘러가는데요. 어째선지 활발하게 대화를 주도했던 피실험자의 말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다른 주부들은 자기 얘기에 정신이 없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도 힘든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이들은 유학 보낼 생각 없으세요? 저요? 응. 저 가면 같이 가고 혼자는 보낼 생각 없고. 아유, 그래도 유학은 보내야지. 요즘은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방식처럼 관심도 잠깐뿐. 다시 자기들만의 대화에 몰두하는 주부들. 피실험자는 대화에 낄 의욕조차 잃었는지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대화 시작 후 불과 20분 만에 달라진 표정. 실험을 더 진행하는 게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몰래카메라 상황인가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네. 굉장히 웃고 밝고 표정이 좋으셨거든요. 예. 근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어선다니까요. 왜 나를 여기 데려왔나요? 이렇게 제가 아마 다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실험은 20, 30대 성인 남녀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까다롭잖아요. 비자금이랑 간단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긴 시간은 필요 없었습니다. 피실험자가 잘 모르는 조기 유학 정보와 어려운 재테크 용어, 그리고 영어만으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상황. 어떻게 걸릴 줄은 몰랐는데. 저도 에너스 앞으로 수익 좀 올렸잖아요. 사이드카가 발동할 염려가 없겠네. 선물 지수가 5% 급등했다면서 손해 많이 봤는데. 아이고 하면서 이제 시세를 좀 파악을 해야지. 써는 지 한 2년.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많이 좀 황당했죠. 약간 좀 황당했습니다. 조금. 좀 바보 된 기분이죠, 솔직히. 나는 나만 안 하고 있구나. 소외감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소외감 드는 건 금방이네요.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와 같이 대화의 장벽이라든지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단순한 그러한 그 언어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향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거, 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들이 겪은 소통 단절의 절망감과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구나 소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긴 분명 서울 한복판인데요. 간판만 보면 서울인지 미국 어디쯤에 있는 곳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국가도 지자체들도 이젠 슬로건 시대. 최첨단 마케팅 전략이라는 슬로건.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영어 투성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통의 대상자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영어 슬로건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국 지자체의 슬로건 중 28개를 뽑아봤습니다. Let's go yang doesn't work for me because I don't know what yang means. Okay. Then just let's go and then yang. Let's go yang, but I don't know what yang means. Okay. So if I saw that and I wasn't there, I wouldn't know it had anything at all to do with Korean. Right. Different to what? Yeah. To what? Yeah. Or to which town? And what about these? G&G. No idea at all. No, not really. Not really. Can you recognize something? 2시간 넘게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 많은 슬로건 중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한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심각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 Can you imagine the meaning of that? Well, put it. Water. Now, sparkling means the flush. Flash. Makes me think of wine. Wine. Champagne. Okay.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좀 상황이 다를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저는 전혀 감이 없나요?
이거 외국인들을 위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허구가 되는 것 같아요. 에이프릴이다, 안양이다. 제가 봐도 안양에 살지만은 뭘까 도대체 에이프릴인데 뭐를 의미로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글쎄 그 만든 그 담당자가 알겠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였지만 외국인도 모르고 한국인도 모르고 결국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슬로건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한다는 슬로건. 우리의 슬로건은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슬로건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슬로건 가운데 대다수는 틀린 영어이거나 슬로건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아예 말이 안 되거나 아주 유치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초등학생들한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이렇게 조악한 슬로건을 본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것을 만든 도시나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The important thing is not perfect English. You know, tourists don't expect perfect English. What's important is the content of what's being said. That's a whole different issue, but that's a communication issue, and that's something I think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rrectness of the language. 앞에서 잠깐 본 쌀밥을 기억하시죠?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로 분양했는데요. 수고하세요. 아름다우세요. 한쪽엔 좋은 말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증나. 다른 한쪽엔 나쁜 말을 4주간 매일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그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5, 60년 전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보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류 대피를 해주는 전문 직업인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오늘날은 좀 사정이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관공서의 문턱은 높기만 하죠. 또 까다롭고 복잡한 민원 서류는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소통을 위한 공공언어. 과연 우리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을까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명희 씨는 요즘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세금 신고 때문인데요. 전문가한테 맡기자니 돈이 들고 직접 하자니 답이 안 나옵니다. 세무서에 갈 것들, 이번에 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꽤 많죠. 한 번에 가서 끝낸 적 없어요. 두세 번은 꼭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관공서 문턱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는 높아요. 우리 얘가 장애아인데 그 장애아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긴 종이를 줘요, 병풍처럼. 근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제가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A는 B는 뭐 가구는 뭐 하는 그런 식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의 대소사와 민원 서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서민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게 또 공공언어입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민원 서류를 읽고 작성해달라는 주문에 표정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어디다가 쓰는 건지. 이게 뭐야? 이게 내가 해당하는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직전 혼인 해설자는 재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가요?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 후 공부상에 무슨 말이에요? 성본위 협의 이게 뭐야? 뭐 추측 계산식 쪽 관계. 진짜 이건 없어져야 되네. 인후인이라는 이건 아무도 몰라. 2명 이상의 인후인 보증서. 인후인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사전에 나왔을까? 이건 안내가 아니라 이거는 구속을 하는 거야 우리를.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이거는. 읽어보면 정말 우리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여쭤보기도 조금 부끄럽거든요. 관공서 갔을 때 그 전문으로 받아주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유난히 뭔가 지적으로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거. 소외감인 거죠.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좀 배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으면 반이 영어잖아요. 무슨 대기업 다닌다든가 그런 사람들 슬퍼지죠. 평범한 서민들을 울리는 전문 용어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갑자기 뾰루지가 생겨 피부과를 찾은 한 남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스킨4에 퍼스랑 디스차지도 좀 있으시거든요. 히팅 센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푸스툴도 군데군데 보이고 에리세마도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페인 센스도 있는 것 같고 히팅 센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푸스툴도 군데군데 보이고 에리세마도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퍼스랑 디스차지도 좀 있으시거든요. 전반적인 증상으로 봐서는 심상성 좌창이 일심이 되거든요. 심상성 좌창이 일심이 되거든요. 그게 뭐죠? 대체 무슨 병이라는 걸까요? 아무래도 통역이 필요하겠죠. 비배부에 심상성 좌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는 무슨 큰 병이나 아마 걸린 것 같이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비배부라는 것은 콧등이고 심상성 좌창이 보통 여드름이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내가 콧등에 여드름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알 겁니다. 실제 한중일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의학 용어의 자국어 비율이 중국은 무려 90% 이상, 일본도 10%를 넘겼지만 한국은 0%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단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문 같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또 어떤가요? 한자와 일본식 조어, 끝도 없는 장황한 문장. 판결문을 받아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두세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어가 요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환자의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의사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환자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는 공공언어는 존재 가치가 없다. 최근 법제처에선 법령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한눈에 봐도 술술 잘 읽힙니다. 이렇게 3년 동안 300여 개의 용어를 한글로 바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이 전문가나 또는 정책 담당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 되고, 아무리 우리가 국민을 섬기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는 국경을 초월한 문제인가 봅니다. 영국 맨체스터, 이곳엔 전 세계로 언어혁명을 전파한 작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시작한 곳이죠. So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This is a handwritten edit. Currently I'm working on a lease. We go through the document and delete all the jargon and gobbledygook and insert instead plain English alternatives so that the document can be read by, in this case, the tenant who's being bound by the lease. 관공서의 서류부터 보험 약관, 약품 설명서, 심지어 유명 정치인의 연설문까지 이들의 손을 거치는데요. 이 운동은 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1970년대 어느 겨울, 한 노부부가 얼어 죽은 사건이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노부부가
어려운 난방비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결국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죠. 이후 쉬운 말과 글을 사용하자는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이 영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We've basically worked for, as I say, all the government, including Tony Blair's cabinet. Previous supporters include past Prime Ministers such as Baroness Margaret Thatcher. John Major has been a major supporter of ours. We've also had support from the royal family.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은데요. 쉬운 영어를 쓰며 무려 500만 파운드의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건 어려운 정책을 홍보하느라 쏟아붓던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그들의 노력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쉬운 말과 글을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다. 먼 나라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소통 단절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 아주 의미심장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의 언어와 신하의 언어를 아시나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과 계급, 그리고 권력에 따라서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왕이 쓰는 말은 곧 법이자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 힘이 아주 강력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차별과 소통의 단절을 불러오는 왕의 언어, 그리고 신하의 언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말은 과연 왕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신하의 언어일까요? 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독재자도 있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말 하나. 말로 세상을 얻고 국가의 운명까지 뒤바꾼 지도자들. 말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정치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그는 21세기형 지도자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벽을 부수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오바마의 힘, 그 원천은 말이었습니다.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오바마 대통령은 말에 감성, 영혼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본인과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일체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일체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한결같은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왕의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이제 본인은 뭐 과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고 참모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때는 뭐 국부님, 뭐 어르신네라고 할 정도로 극존칭을 써서 마치 조선시대 말기의 용어들을 상당히 좀 썼을 정도로 극도의 봉건주의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조국의 최대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모색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이제 본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오늘 심심한 사유와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데 소통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권위주의적인 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소통이 수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제와 함께 말로 인한 차별과 소외, 소통 단절은 사라진 것일까요? 여전히 왕의 언어는 건재합니다. 오늘날은 교육 수준과 직업, 경제 여건으로 인한 계층 차이가 새로운 말의 차별과 소통의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소통을 일삼는 왕의 언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애기는 보낼 생각 없으세요? 네. 전 가면 같이 가고 혼자는 보낼 생각 없고. 아유, 그래도 누하고 보내야지. 하다 보면 펀드 안 하시는 분은 펀드도 안 하세요? 펀드 정도는 펀드. I haven't seen discussing like that. Yeah, I know. I haven't tried. Yeah. I've never tried. Maybe someday. 21세기. 이젠 왕의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려 노력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왕의 언어일 겁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 소통의 대상자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말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할 때 내 말이 잘 들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걸로 합시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11조. 경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짜증나. 아유, 짜증나.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표정과 달리 평소와는 전혀 다르요. 왜 이렇게 다시 하려니까 이렇게 계속 알지? 놀라운 막 이래. 제가 수다를 떤 거라서 불안한데 떠올 것 같은데. 딱딱한 거냐 그러진 않아요. 너 오늘 좀 1시간 있더니 목이 뽑혔다. 그만할래. 정말 잘하셨어. 언제 끝나요? 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